북한 김정은이 7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외면하면서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군 정치를 넘어 선핵 정치에 나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핵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선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핵화 지금 핵실험을 하지 말라라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는 세계 비핵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세계 비핵화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비핵화가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뚱맞게 지금 세계 비핵화를 들고 나와가지고 역시 김정은이 단번도약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참 실감이 나는데, 즉 자신들은 이제 핵 보유국가가 됐다. 우리는 핵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미국이나 프랑스나 중국, 러시아처럼 핵 보유국이고 나머지 비핵과 비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역시 상당히 7차 당대회에서 충격적인 발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핵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더 이상 핵 확산을 금지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핵이 없는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미 파키스탄, 인도 정도의 수준은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들은 이제 당당한 그야말로 파키스탄, 인도급의 핵 실험을 완성한 핵 보유 국가이고 나머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사실 지금 이란, 리비아 다 그 비핵화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확산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걱정하지 않아도 확산을 원하는 나라가 그게 없습니다. 이런 지금 단계에서 7차 당대회라는 이런 그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보유 국가를 선언하고 이제 뭔가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조미 평화 협정을 맺자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말하자면 이때까지 북한이 기울여온 핵무기 개발에 점을 찍고 뭔가 이제 그것을 외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재선언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리명수 북한 총참모장이 발언을 통해서 또 한 번 당대회 토론에서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명령만 내리면 김정은의 명령만 내리면 원수들의 정수리에 선군 조선의 핵 뇌성을 터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던 풍계리 핵실험장 지금 아직은 특별한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7차 당대회 이전에 못했다면 이후에도 언젠가는 계속 지금 노력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핵실험을? 그렇죠. 지금 핵보유국을 선언한 상태지만은 사실 북한은 4차 핵실험 단계에서 머물렀고 또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이제는 핵무기보다는 아마 수소폭탄 쪽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마저도 한 번은 더 해야만 5차까지는 가야 이게 수소폭탄 완성이라는 게 윤곽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념은 김정은이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그 이명수 총참모장은 박봉주 내각 총리가 김기남이 먼저 당을 대표해서 연설하고 경제를 대표해서 박봉주가 연설하고 지금 군을 대표해서 총참모장인 이명수가 나서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이명수의 연설은 결국 북한 군을 대표하는 것이며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엄포 수준의 지금 워드입니다. 저것은. 예. 자, 엄포를 하고 있지만 더 큰 엄포에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핵실험과 관련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핵실험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이번에 중국이 축전을 보냈죠. 축전을 보냈는데 그 안에 김정은의 이름이 아예 빠져 있답니다. 이게
정말 어느 정도로 김정은을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중국 공산당 대 북한 노동당의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우리는 김정은은 인정할 수 없다. 즉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고 어떤 뭔가 변화를 보일 때 김정은도 언급하는 것이지 우리는 당대당 관계로서만 우리는 형식상 마지못해 축전을 보내는 것이니까 착각하지는 말라. 아마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강하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뭐 핵뿐만 아니라 그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 배치 이번에 뭐 일단 눈에 띄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김정은 우측에 이제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헌법상 국가원수 아니겠습니까? 그 앉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와서 앉아 있다는 것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앞에 쭉 그 김영남, 무슨 뭐 황병서, 최용해, 최태복, 박봉주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당대회 마지막 날 중앙기관이 선출되면은 그때 이제 물러나면 그때는 내려가는 아하.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저 사람들이 임기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김원원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건재하게 정치국원들이 이제 맨 앞줄에 앉았는데 예. 건재한 상태로 일단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조용원 같은 신진 부부장이 나타나서 김정은에게 귓속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귓속말을 했다는 조용호는 어떤 인물입니까? 조용호는 지난해부터 이제 급격하게 부상한 그 50대 초반의 부부장인데 예. 말하자면 이제 저 당대회의 조직 문제, 선전 문제는 이제 다 김여정이가 하지만 조직 문제는 누굽니까? 조현준 제1부부장이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조현준이 지휘하는데 아마 김정은에게 전달하는 걸 조용원이가 어허. 가서 전달하고 아마 이번에 이제 당중앙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은 조용원 정도가 가장 무섭게 치고 올라올 신진 세대다. 아마 정치국 최소한 위원이나 후보위원회는 올라올 사람이고 지난해 김정은을 수행한 당 일꾼 중에서는 최고 횟수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조용원이 무릎을 꿇고 옆에서 귓속말을 하면서 보고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황병서가 앉아 있고요. 예. 또 김정은의 왼쪽에는 김영남입니다. 김영남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당대회가 끝날 때 다시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는 게 조금 이런 감이 있다면은 김정은의 복장이 양복을 입고 있거든요. 네. 인민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었다. 이거는 어떤 뭐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간략히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1961년 4차 당대회 때 김일성이 양복을 입었습니다. 예. 최근에 북한의 노동신문들이 1960년대를 북한 사회주의 역사에서 황금기였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60년대로 돌아가기를 다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 양복 입고 등장한 김정은은 곧 61년 4차 당대회 때 김일성의 등장과 똑같은 거다. 아하. 이런 인식을 주려는 게 아마 첫째 목적인 것 같고 예. 또 하나 추가한다면 아마 김정은이 양복 입었으니까 전체 대회 참가자들 3,467명이 다 양복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군인들만 빼고 네, 지금 양복 입은 모습 나오네요. 맞습니다. 군인만 빼고 전부 양복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예. 저것도 이례적인데 아마 김정은을 따라서 뭔가 북한도 이제 조금 변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약간 어필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관심은 당대회가 언제 끝날지고 끝나는 날 김정은을 어떤 직위로 추대를 하고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면서 마무리할 것이냐 그 하이라이트인데 그렇죠. 김정은이 어느 자리에 가면서 이 마무리가 될까요? 아마 당대회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적어도 이 또 사이즈도 김정은의 존엄과 관계되는 거니까 아마 3일 우리가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오늘 벌써 4일째 들어가고 내일이면 아마 5일째인데 예. 제가 볼 때 내일 정도 끝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김정은은 최고 수위에 오르는데 그 수위를 새로 만들 것이냐. 즉 66년 이전에 쓰던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제도를 부활시켜서 거기로 김정은이 갈 것이냐. 예. 아니면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라고 하지만 워낙 그 총비서에 북한 인민들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허. 김정은에게 총비서를 줌으로써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선대의 권위를 회복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총비서가 네.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취재진들을 외국 언론들을 초청까지 해놓고 와서 자기들이 와달라고 요청까지 해서 그렇게 간 기자들을 저 자리에는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저도 기자입니다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저렇게 바깥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이른바 기자들이 서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스탠드업만 잡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저절로 엠바고가 되는 엠바고 공화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아마 이제 외국 귀빈들을 당 대표를 못 찾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꽁 대신 닭이라고 기자들은 잔뜩 불러놨는데 예. 안 들여보내는 건 역시 아마 김정은이가 계속 행사장에 나오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안 들여보내는 것 같고 원래 노동당의 이런 그 언론 정책은 그냥 철저한 봉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공개 안 하는 걸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죠. 예. 따라서 아마 마지막 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정은을 뭐 최고 수위에 올리고 박수치고 열광할 때 그때쯤 한번 아마 오픈해 줘서 좀 기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풀어주고 아마 기자들에게 마지막 날 최고의 연회를 베풀어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고의 요리와 이런 걸로 연회를 베풀어서 기자들의 일단 환심을 사야만 되지. 저 사람들이 지금 불편한 기사들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푸대접했다가는 아마 북한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기까지 비행기 타고 평양까지 간 기자들은 실제로 김정은을 한 번쯤은 보고 싶다. 뭐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그런 우상화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클라이막스에 딱 가서 보여주는 그 전에는 뭐 일반 산업 시설을 보여줘서 오히려 북한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홍보 효과만 노리려고 하니까 벌써 언론에 대한 이 태도가 북한과 우리 보편적 시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그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예. 김여정이 그동안 그 황병서의 딸이었나요? 뭐 채룡의 채룡의 딸, 채룡의 딸, 채룡의 아들, 채룡의 그렇죠, 그렇죠. 아들과 죄송합니다. 채룡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 채룡의 며느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인 요리사 그 초밥 왕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후지모토 겐지의 발언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은 최룡해의 차남과 결혼했다는 설이 유포된 건 오보다. 아직 독신이다. 결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김정은이 후지모토 겐지를 불러서 내 동생 결혼 안 했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저도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 김여정은 2014년 10월경에 결혼해서 또 지난해 4월경에는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는데 반지까지 결혼 반지 같은 반지도 딱 끼고 나타나서 그 카메라가 클로즈업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외모적으로도 임신한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왜 후지모토 겐지 앞에서 김정은이가 또 빈말할 사람은 아니고 예. 그걸 부인하고 아직 독신이다 이렇게 딱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될지 후지모토 겐지의 말이 옳은지 또 북한에서 여러 소식통들이 전해온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최영해의 며느리다 또는 뭐 39호실 젊은 직원과 결혼했다. 지금은 또 대학 교수의 부인이다. 뭐 이런 소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이번 7차 당대회에서 김여정이 어떤 직책에 오르느냐. 그러면 좀 가족 관계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여정은 과연 과거 김정일 시대 김경희가 누리던 그런 역할을 언제쯤 누리게 될 것이고 언제 전면에 나타날 것인지 이번은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나요? 예, 아무래도 아까 본 그 조용원이나 또 김여정이나 이런 신진들이 아마 대거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김여정 직책도 지금은 뒤에서 미는 형식이지만 앞에 나서서 정치국이나 비서국에 올라서 가지고 보좌한다. 이렇게 될 때는 좀 더 카메라에 많이 노출되고 저 여성이 진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사생활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예. 볼 땐 지금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에 있으면서 수기실을 관리하지만 이제 조직 지도부에 진입해가지고 조현준 제1부부장도 나이가 지금 80대에 다가가고 있고 그러니까 세대 교체되면 아마 조직 지도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을 조직 지도부 부장 겸 비서로서 보좌하듯이 보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